등비급수라는 건 등비수열의 합, 뭐 이거의 극한이다. 등비수열의 부분합의 극한. 근데 등비수열의 부분합 공식이 뭐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뭐야? 공비 빼기 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만큼 개수 빼기 1이죠. 맞아요? 근데 극한이잖아? 그럼 이거 어차피 뭐야? 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된 거야. 등비수열의 합을 해보니까 이거 애초에 등비수열을 포함하고 있네. 그럼 다룰 수 있겠다. 자,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죠. 결국 얘가 수렴하냐 마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래서 이 등비수열 AN 이거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려면 이거의 부분합 얘가 수렴하는 건데 이 값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잖아요. 그럼 얘가 수렴하냐 마냐에 따라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얘가 수렴하냐 마냐라는 것은 r이라는 애가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커서 얘가 발산하면 그냥 발산합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수렴해요. 왜? 얘가 뭐가 돼? 0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1-r분의 a가 돼요. 그럼 절대값 r이 1인 건 어떻게 돼요? 네, 발산합니다. 발산해요. 특이한 게 있죠.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극한은 r이 1인 게 됐거든? 근데 등비 급수에서는 1인 게 안 돼요. 왜냐면 공비가 1이라는 건 뭔 말이야? 다 똑같은 거잖아. 뭐 더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발산하죠. 무조건 발산해요. 수열의 입장에선 A로 수렴하는 거지만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려면 반드시 리미트 AN이 0이어야 됩니다. 근데 리미트 AN이 0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발산해요. 즉 절대값 공비의 절대값이 1이든 1보다 크든 발산합니다. 오로지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만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1-r분의 a가 돼요. 즉 공비랑 첫 항만 있으면 등비 급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라고 말해요. 수렴 조건. 공비가 뭐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또는 첫 항이 0이면 돼요. 첫 항이 0이면 당연히 모든 항이 0이잖아. 그래서 맞아요. 뭘 곱해도 0이라서 우리가 이 둘을 수렴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저기 휴대폰 하고 있어. 자, 왼쪽에 적어두고 문제 풀게요. 개념이 이게 끝이에요. 개념이 이게 끝입니다. 옆에 잠깐 다시 적어둘게요. 등비수열 AN은 AR의 n-1제곱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애가 절대값 r이 1 이상일 때는 그냥 발산하고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만 1-r분의 a로 수렴하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수렴 조건을 뭐라고 말한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거나 첫 항이 0이다. 이걸로 삼는다는 거죠.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랑 달라요. 등비 수열은 여기에 1이 포함돼요. 등비 수열은 1이 포함되고 등비 급수는 1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 차이만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한 따지는 것만 기준으로 하면 얘가 쉬워요. 근데 등비급수가 이제 유구한 전통으로 수능에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활용이 문제가 괜찮습니다. 문제가 어렵게 만들기 괜찮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수능 문제에서 이 활용, 이 등비급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한 3년 전이죠. 수능이 너무 어렵다. 킬러 문제를 없애야 된다. 그 일환으로 꼼수를 쓸 수 있는 문제는 제거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문제가 수능에서 빠졌어요. 딱 두 가지 주제가 저격당했습니다. 도형 문제. 첫 번째가 여기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 그리고 우리가 소단원 네 번째에 있는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 이 두 가지 파트가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의고사 문제가 많아서 학교 시험엔 나옵니다. 학교 시험엔 나와요. 그리고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해요. 걔네 문제집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교과서만 쓰는 학교도 있고 모의고사까지 내는 학교가 있고 이번에 수능 특강을 쓰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수능 특강을 내는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경민고는 거의 몇 년째 수능 특강만 내고 있습니다. 효자고랑 경민고, 의여고 그런 학교들은 이제 수능 특강을 좀 애용하고 있어요. 상호고는 내가 잘 모르겠어. 작년에 상호가 없었네. 영석고는 낸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서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쨌든 수능 특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에 있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센보다 어려운 문제 많아요. 실제 학교 시험에서 센보다 어려운 문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근래엔 잘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희망을 품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일단 한번 같이 볼게요. 미리 말합니다만 아까 방금 이게 말이 길어졌던 이유는 어려워서 그래요. 활용 파트는 어려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한번 천천히 볼게요. 220번. xn제곱이 마이너스 5의 n-1제곱의 이거의 실근의 개수래요. 이거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아, 이거 그거네. 지수 첫 번째 소단원.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우리가 어떻게 따져요? 그 표 기억나요? A가 0보다 크냐, A가 0이냐, A가 0보다 작냐,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따라서 뿔마 n제곱근 A 2개, n제곱근 A 1개, 0, 0 없고요, n제곱근 A 1개 이런 식으로 돼서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땐 무조건 실근 1개고요. 짝수일 때 0보다 크면 2개, 0이면 0개, 0보다 작으면 없다. 이렇게 0일 때 1개죠. 근데 이걸 판단하는 근거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래프 그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xn제곱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얘가 짝수면 얘는 얼마예요? 이게 홀수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에 n-1제곱은 무조건 이 밑에 있습니다. 얘가 홀수라서 음수거든. 그래서 n이 짝수면 짝수 이 개수 n이죠. a 2에는 0입니다. a 짝수는 0이에요.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5의 n-1제곱은 교점이 무조건 1개 있죠. 그래서 a의 홀수는 1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문제에서 풀어달라는 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an. 그럼 얘를 실제로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1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1 더하기 총총총총 되는 거라
이거는 첫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인 수열이에요? 9분의 1이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3분의 1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a라고 하는 등비 급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9분의 8분의 이거라서 8분의 3. 잠깐만요. 2부터네요. 미안합니다. 2부터라고 써있네. 1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지워지고요. 여기가 3의 세제곱이 이렇게 돼요. 27을 곱하면 2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첫 항이 1이 아니었어요. 2부터였어요. 네, 답에 이게 없어가지고 이상해서 보니 첫 항을 잘못 구했네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 수학 1 이런 거 수학도 복습하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참고서 교과서예요. 교과서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줄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런 거를 잘 이해했을 때 이런 문제가 되게 원활하게 돼요. 되게 원활하게 됩니다. 알았죠? 물론 이 표를 외우고 있다면 풀 수 있긴 한데 저거 보면서 표가 떠올랐을지가 의문이긴 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26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4 더하기 2 루트 5랍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등비수열이 했잖아요. 1 마이너스 r분의 a가 4 더하기 2 루트 5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A2, A3, A5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올려요? 세 개가 등차수열이다. 맞아요. 중항입니다. 그래서 AR과 AR의 4제곱을 더한 게 2AR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등차 중항의 개념이에요. 가운데 있는 거의 2배가 다른 2개의 합과 같다. 그럼 뭐 A는 다 날리고요. R도 하나씩 날릴까요? 다시 쓰면은 1 더하기 R 세제곱은 2R 이거 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지금 나한테 A2를 구하라는 건 R과 A를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R과 이걸 인수분해하라는 거네. 이제 인수분해하면 그럴 리 없는데? 잠시만. 마이너스 1이죠? 깜짝이야. 자, 얘가 되니까 공비가 얼마가 돼요? 근해공식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그래서 A라는 애가 4 플러스 2 루트 5 곱하기 1 마이너스 R인데 1 마이너스 R이 얼마예요? 1에서 얘 빼면 얼마냐?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인가요? 숫자가 왜 이따위야?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되는 거죠. 잠깐만 2의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1 마이너스 r이라 이렇게. 네. 자, 내가 원하는 A2는 뭐예요? AR이잖아요? 자, 이제 간단히 되는지만 잠깐 볼까요? 이거 일단 약분부터 하면 2고요.
되네. 자, A라는 게 이거 곱하면은 6 빼기 5라서 1 더하기 루트 5거든? 거기에다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라서 2가 답으로 나오네요. 되게 깔끔하게 나오네.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식을 구성했더니 R이 나오고요. 이게 지저분하게 나올지언정 나왔고요. 그걸 바탕으로 얘 이렇게 슉 넘기면 A잖아요. A를 써주고 구해준 다음 문제에서 말하는 AR을 구해주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31번) x-3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x-1 플러스 총총총 되는 게 얘가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의 합, 즉 등비 급수입니다. 얘가 수렴한다. 수렴 조건은 뭐라 했어요? 공비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또는 첫 항이 0이다. 이거죠. 자, 그럼 x라는 애가 넘기면 3과 마이너스 1 사이라서 될 수 있는 건 0, 1, 2가 있습니다. 그럼 3도 되네요. 내가 원하는 합은, 등비급수는, 등비급수의 합 S는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x-1분의 첫항 x-3의 제곱인데 내가 원하는 게 얘의 뭐야? 최대거든? 그쵸? 뭘 대입하면 제일 클 것 같냐는 거야. 뭐 대입하면 좋겠어요? 뭐 대입한 게 제일 클까? 그냥 몇 개 안 되잖아요?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얼마죠? 0 대입하면 2분의 3분의 9라서 6이고요. 1 대입하면은 4고요. 2 대입하면은 2분의 1분의 1, 2고요. 3 대입하면 0이죠. 맞나요? 1 마이너스 공비 첫항이 잠깐 정수 S구나. 이거는 네. X가 정수라는 게 아니라 S가 정수라는 거죠. 요거는 좀 다시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더 큰 게 답이라서 계산하면 얘가 X 뭐죠? 2 3-x인가요? 3-x분의 2 곱하기 x-3의 제곱이고 x가 3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 약분하면 그냥 2 곱하기 3-x가 돼요. 네, 6-2x가 되겠고 얘가 8보다 작기 때문에 최대값은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쓸모가 없겠네요. 쓸모가 없겠네요. 얘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7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약분이 되네요. 또 합답형 문제가 나왔어요. 기억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 BN도 수렴하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이 문제는 말을 못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앞에 거였으면. 근데 AN과 BN이 등비수열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공비와 여기에 있는 공비가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AN과 BN의 공비인 이 둘의 곱 또한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요. 그래서 수렴합니다. 등비수열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급수, 앞에서 했던 급수와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들이 존재한다. 니은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발산하면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0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관련 없죠. 0이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발산해야 되잖아. 그치? 발산하는 거면 0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되죠. AN이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n제곱 BN이 2의 n제곱 이렇게 되면 둘 더하면 0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례를 잡으면 된다. 디귿 시그마 AN 세제곱과 시그마 BN의 세제곱이 수렴한대요.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얘의 공비의 세제곱과 공비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시그마 AN 마이너스 시그마 BN 얘가 수렴하냐는 이야기는 RA와 RB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그마는 쪼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아니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당연히 걔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기잖아. 이게 y는 x 세제곱이잖아요. 세제곱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건 얘서도 이 수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y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x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그치? 그래서 RA와 RB도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요. 그럼 수렴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두 개 되겠죠. 이어서 239번.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5A1 더하기 5의 제곱 A2. 그래서 앞에는 등비수열이고 뒤에는 이상한 모르는 수열인데 그대를 더했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AN을 구해달래. 말했다시피 이걸 문제를 살짝 바꾸면 이렇게 써지거든. 이거에 대해서 AN 물어본 거란 말이야. 수학 1 문제에 있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수학 1쌤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쵸? 그때도 어렵다라고 했었을 텐데 여전히 어렵죠.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냥 일종의 수열의 합이랑 일반한 관계 묻는 거면 다 Sn 빼기 Sn-1하면 돼요. 얘를 Sn이라고 잡고요. Sn 빼기 Sn-1은 이 속에 있는 애가 나옵니다. 시그마 안에 있는 애. 그래서 Sn은 뭐야? 2n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2n-1제곱 마이너스 1 빼면 5의 n제곱 AN은 뭐가 돼요? 얘에서 얘 빼는 거죠.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1은 개수로 꺼내라 했고요. 2분의 1로.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이 됩니다. 간단하죠. AN은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돼요. 되게 쉽죠.
아까 말했듯이 SN과 AN이 같이 나오는 문제는, 그러니까 시그마랑 AN이 같이 나오는 문제는 SN 빼기 SN-1은 0을 이용하거나 AN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리미트 SN이 0이면 리미트 SN이 존재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라는 거를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끝났죠. 문제는 다 풀린 것 같아요.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2n-1제곱을 썼는데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의 n제곱이에요. 약분하고요. 얘도 약분되고요. 그쵸? 누구만 남아요? (5분의 1의 n제곱) 이게 됩니다. 저기 공식 있죠? 1-r분의 a. 그래서 1-5분의 1분의 첫 항 5분의 1 해주면 4분의 1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죠. (243번) 근데 여기서부터가 활용이에요. 이상한 그림이 있죠. 도형의 성질을 옛날부터 열심히 연습하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도형을 봤을 때 이거를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도형의 성질 자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결국 여기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아직도 이걸 식에 얽매여서 문제를 풀고 있으면 까마득해집니다. 그냥 문제 못 풀게 돼요. 그냥 빠른 방법으로 해도 긴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령을 부리지 않으면 못 풉니다. 그냥 못 풀게 돼요. 그래서 도형의 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1 할 때 또는 수학 2 할 때도 종종 이야기했었는데, 특히 삼각형 또는 원에 대한 성질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길 바라고, 이런 거 하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을 잘 적어두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이게 등비 급수의 활용 문제라면 어차피 문제를 푸는 건 딱 두 개만 찾으면 됩니다. 공비랑 첫항. 공비랑 첫항만 찾으면 문제가 풀려요. 그냥 끝이야. 왜냐면 1-r분의 a만 답이니까. 그게 어차피 등비 급수 문제라면 이게 답일 테니까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첫항이 얼마인가, 그리고 두 번째, 공비가 얼마인가, 그것만 고민해보자. 자, 문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애가 0,1이죠. 여기서 출발한 애가 여기서 출발했네. 여기서 출발한 애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60도라는 길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P1, P2를 그리는데 그 P1, P2의 길이가 3분의 2로 줄었대요. 이게 60도랍니다. 그리고 다시 60도로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길이가 줄었대요. 얼마로? 규칙이 보이죠? 그러니까 3분의 2씩 곱했네? 뭔가 등비랑 관련돼 있나 봐. 여기서 이상한 일을 벌여요. 얘가 위로 갑니다. 60도만큼 가다가 60도만큼 다시 가다 60도만큼 가면 이게 180도가 완성돼서 처음 거랑 똑같은 방향이 여기 평행하게 가게 돼요. 근데 여기 3분의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이거를 반복한대요. 그림은 여러분 맨 낙서할 때 하는 그림이죠. 낙서 맨날 이런 식으로 하잖아. 계속 반복. 맞지? 그거에 대해서 얘가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어딘가에 도착할 것 같대. 근데 걔의 y좌표를 구해달라. 이거 너무 당연하게도 봐봐. 얘가 점점 여기 가운데 쪽으로 가잖아. 그 가운데가 어딘지 찾아달라는 거야. y좌표만 찾아달래요. 그럼 y좌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맞아요. 자, y좌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두 번째 시행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두 번째 시행에서 얘 어디야? 1에서 내려갔지. 얼만큼 내려갔어? 2대 1대 루트 3.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는 여기에 절반. 3분의 1만큼 내려갔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3분의 2의 길이에 대해서 2분의 1만큼 내려갔다라고 인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계산을 완료하는 걸 하지 말아요. 계산을 최대한 완료하지 마세요. 왜냐면 계산을 완료하는 순간 일반적으로는 규칙이 안 보여요. 계산 과정을 남겼을 때 규칙이 보이는 경우나 계산 과정을 없앴을 때, 그러니까 결과를 냈을 때 우리가 규칙이 보이는 문제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등비급수 문제라면 걔는 계산 과정 속에 규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계산은 완료하지 마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여기서 있던 애가 지금 1마이길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3분의 2야. 그건 관심 없어요. 얼마큼 내려가? 3분의 2의 제곱만큼 내려가는데 그게 60도 방향으로 내려가요. 맞죠? 60도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기준하면 여기가 몇 도야? 30도죠. 이쪽 방향으로 보면 30도란 말이야. 그래서 또다시 2대 1대 루트 3. 맞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가요? 1-3분의 2 곱하기 2분의 1만큼 갔는데 또 내려가. 얼만큼 가? 3분의 2의 제곱만큼의 절반만큼 내려가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네 번째 때 어떻게 돼요? 요만큼 내려왔잖아?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서 다시 3분의 2의 4제곱의 2분의 1만큼 내려갈 거고 3분의 2의 5제곱의 2분의 1만큼 내려갈 거고 다시 올라오겠죠. 반복될 거라는 거 예측돼요? 맞아? 그래서 얘가 첫 항입니다. 이게 첫 항이에요. 왜냐면 얘가 반복된다며. 얘가 반복되니까 얘가 첫 항이에요. 그리고 공비가 누구야? 지금 얘에서 얘로 바뀌었죠. 그 다음 것도 똑같이 바뀌겠지. 그래서 얘가 공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완료해도 돼요. 첫 항은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1 빼기 3분의 1, 3분의 2에서 9분의 2 뺐으니까 9분의 4. 그리고 공비가 27분의 8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이제 답은 간단하죠. 뭐 하면 돼요? 1-r분의 a만 하면 돼요. 1 마이너스 공비 얼마야? 27분의 8 분의 9분의 4. 아, 당연히 번분수 너희 쓸 줄 아는 거 아는데 아니 당연하게도 그냥 27을 분자 분모에 곱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쵸? 27 분자 분모에 곱하면 어떻게 돼요? 19분의 12. 얘가 답입니다. 첫 항이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게 이렇게까지 갔다가 다시 이게 그대로 곱하기 2분의 1 없는 게 얘에서 다시 등장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항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규칙이 반복된다. 그리고 1에서 3분의 2의 세제곱 두 번째 시작하는 애를 기준으로 3분의 2의 세제곱만큼 곱했잖아. 그럼 얘도 3분의 2의 세제곱 곱할 거고 얘도 3분의 2의 세제곱 곱하겠지. 그럼 당연히 이 3분의 2의 세제곱이 공비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먼저 이 60도만큼 내려간다라는 걸 보면서 2대 1대 루트 3을 떠올리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그걸 떠올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1, 3분의 2, 9분의 4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규칙 뭘로 보여? 제곱처럼 보이나요? 그럼 그 다음 게 27분의 8일까? 택도 없죠. 왜냐면 27분의 8만큼 여기서 더하는 거거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산을 완료하면 규칙이 오히려 깨져요.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계산을 완료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게요. 계산을 완료하지 말자. 두 번째 246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2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식을 사실 여기 내가 수학하면서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수학 1에서는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수학 2에서는 그 한두 번밖에 등장 안 했어요. 내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혹시 알아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거 그래프? 잘은 등장 안 합니다. 가끔 등장해요. 미적분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계속 말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게 전제예요. 알고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다 설명할까요? 그냥 어디다 할까?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웬만한 그래프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해서 그리고요. 접어 올린다는 이야기죠. f의 절대값 x 그래프는 이거는 우리가 수학2에서 종종 봤죠. 맞아요? 기억 안 나나? 기억 안 나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x가 0 이상인 부분을 y축 대칭해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쵸? 오른쪽 맞지? 여기 입장에서 오른쪽 왼쪽. 네. 절대값 y는 fx 얘가 잘 안 나오는데 얘는 y가 0 이상인 부분을 x축 대칭해서 그려요. 이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가 잘 안 나옵니다. 함수가 아니라 잘 안 나와요. 근데 딱 얘랑 얘의 혼종은 그 그래프가 때때로 이쁘게 그려져서 간혹 나옵니다. 얘 아이디어는 이 둘을 합친 거라서 x랑 y가 0 이상인 부분을 x축, y축, 원점 대칭해서 그려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얘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학 2까지 하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지식이에요. 알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246번 쓰고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2의 n제곱분의 근데 내가 기억으로 이거 아니다. 됐다. 네, 수학해야해서 했던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x 플러스 y는 2의 n제곱분의 1 있죠. 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지잖아. 0 이상인 부분만 대칭 그립니다. 네, 이쁘죠. 이쁘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나왔다. 뭐 문제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종 나올 때마다 헤매니까 그냥 기억은 좀 해두자는 거죠. 그래프 자체가 어렵게 그려지진 않는데 기억은 해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의 x제곱의 x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x 뭔 말이야? n이 짝수일 때든 홀수일 때는 어차피 뭐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냥 한 변의 길이 물어본 거예요.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 얼마야? 여기든 어차피 다 똑같잖아. 정사각형이니까. 그쵸? 얼마예요? 1대1 대 루트 2에 의해서 2의 n제곱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게 an, bn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x라고 했지만 그거 어차피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그거랑 똑같잖아 나머지가. 그쵸? 그래서 그냥 한 변의 길이 물어보는 거고 1대1 대 루트 2 써서 이라고 쓰면 됩니다. 1대1 대 루트 2 맞죠? 아까 2대1 대 루트 3, 1대1 대 루트 2 도형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점과 점 간의 거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야. 알았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자제하자. 끝났어요. 그림만 그리면 지금 문제는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등비급수는 어차피 1-r분의 a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잖아요. 그쵸? 굳이 나누어 쓰면. 그럼 이거는 1-공비분의 첫 항이 2분의 루트 2고 뭐 그러면 그냥 바로 루트 2로 계산되죠. 답은 되게 간단하다.
도형만 잘 해석하면 돼요. 도형만. 딱 그거 하나만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파트가 그래서 수능에서 사랑받았던 이유는 도형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서 그랬던 거고, 이 파트가 항상 어려웠던 이유는 그 도형 문제를 너희들이 어려워해서 어렵다고 판정받던 거예요. 도형에 대한 것만 잘 해석하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도형은 잘 힘들어하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자, 그림이 다음과 같이 있어요. 60도래요. 좋은 건 항상 60도, 45도, 이런 30도죠. 특수각, 길이, 비율 관계 쓰라는 거죠. 여기에 접하고 있는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이래요. 첫 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야? 2파이죠. 첫 항 나왔어. 이미 나왔어. 공비만 찾으면 되네. 그치? 그럼 공비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두 번째 원의 둘레 찾으면 되지. 아니, 두 번째 원의 반지름만 찾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모든 도형이 닮음이라면 원은 다 닮음이잖아요. 그럼 얘 1에서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알면 그 둘레도 그대로 반영되겠죠. 비율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만 찾아도 됩니다. 시작만 찾아도 돼요. 아까 전에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서도 처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따지고 공비 따졌죠. 굳이 두 번째 항을 다 계산하지 않았어. 왜냐면 똑같이 바뀔 거니까. 그게 규칙이라는 거니까. 그러니 두 번째 것만 찾자. 자, 그럼 두 번째 원은 이렇게 그려진대요. 얘 반지름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이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 어떤 성질을 써먹어야 돼요? 당연히 문제 주어지는 하나 있는 힌트 누구? 60도. 그래서 선을 긋습니다. 그럼 몇 도예요? 30도죠. 이거 어떻게 써먹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써먹어? 어떻게 써먹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이거 알고 하는 건 중학교 3학년 문제예요. 삼각비 파트에 나왔거든, 중학교 3학년. 근데 이제 고3쯤 되니까 이제 3년 나이 먹었잖아, 그치? 그래서 휘발된 거야, 이 지식이. 3년 전 너희들은 이거 했는데 다 할 수 있었는데, 그쵸? 간단합니다. 어차피 2대1 때 루트 3 바꿔 쓸 거 없잖아. 여기 얼마예요? 2죠. 그럼 근데 여기 얼마야? 1이죠. 그럼 여기 얼마야? 2R이죠. 여기 R. 네, 3R은 1입니다. 그래서 R은 3분의 1이에요. 끝났죠? 여기가 3분의 1이래. 1에서 3분의 1로 바뀌었어. 그럼 당연히 둘레도 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첫 항, 1-0B 분의 첫 항 3파이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는 되게 간단해져. 도형이 헷갈리는 건데 말했다시피 30도, 60도 이런 애들은 2대1 대 루트 3밖에 쓸 게 없으니 일단 써보는 거야. 일단 써보고 내가 이제 수학 2나 이제 수학 1 할 때 했던 건데 원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씁니다. 높은 확률로. 수학 2에서도 했었죠. 높은 확률로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쓰고 그래서 이 1에 대해서 반지름을 쓴 다음 여기도 반지름이다 라는 정보를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만큼이 남은 1인데 여기도 2대1 때 루트 3 쓰고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이 1과 R을 쓰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통 이것까지 써요. 1, 2, R, 2R. 여기를 보통 못 찾거든. 여기 요만큼을 못 찾아요. 그것만 잘 찾아주면 됩니다. 알았죠? 도형 문제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실제로 학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여기 48페이지 276번 보면 요 정도 나오거든, 학교 시험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 길이 보이죠? 문제 길이 보이지? 엄청 길잖아. 이거를 다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만 보고 문제 풀라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림까지도 학교 시험엔 나와요. 엄청 어렵진 않아서. 그래서 쌤 B단계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이거보다 어렵게 나옵니다. 실제로 고양국제고나 막 동해고같아서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는 교과서 수준 정도만 하는데 교과서 수준이 딱 이 정도야. 이 정도의 교과서 수준이다. 맞죠? 상위라고 해봤자 교과서 수준이야.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더 어려운 게 되게 많아. 진짜 모의고사 보면 괴랄한 거 많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기억나는 그림만 대충 보여주면 요런 거 있어. 여기에 이런 원에다가 원을 그리고 원을 이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 원을 둘이 맞닿게 그리고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뭐 이런 선을 그려서 이렇게 선을 그려서 뭐 여기 넓이 구하고 이 원 생겼잖아, 그렇지? 원에다가 또 여기 아니다, 이 그림보다는 잠깐 어떻게 했더라? 이게 아닌가? 궁금하다. 아마 내가 모의고사 하나쯤은 보여주고 싶은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얘인가? 아닌데. 기출문제집 어디다 팔아먹었지? 여기 있다. 자, 이거 수학투 없는데? 아, 미적분 없네? 아, 나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 아쉽네. 미적분, 확통. 대략적인 개요만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거 있다. 이걸로 가져오면 되겠다. 이 그림인데. 찾았네요. 딱 한 번에. 얘가 이렇게 3등분하고, 여기서 3등분한 거에서 이렇게 선 그려서 정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색칠 한 다음에, 이거 그걸로 뭐 그린 거지? 이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 그리고 다시 여기에 3등분해서 색칠 요거 얘 절반에다가 또 원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색칠 여기다가 다시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원 그리고 색칠하고 이렇게 또 이딴 문제 나왔죠. 이딴 문제. 이딴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야. 아니네, 수능 문제였네. 이딴 문제가 수능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학교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게 규칙이 반복되고 있는 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수능에 나왔었어. 조금 난이도가, 이 정도면 난이도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림만 이상할 뿐이지. 학교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진짜 이렇게까지 내는 학교가 있긴 해.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학교들은 그냥 요 정도. 그냥 딱 봐도 깔끔하게 보이는 정도. 그 정도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수능에도 이제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수능에도 다행히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뭐라고 했거든. 교육부에서. 자, 254번.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듯한 그림이지만 좀 아까 있던 이상 애들보다는 좀 마음이 편안하죠. 방향만 잘 잡으면 돼요.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건 뭐다? 첫항과 공비. 첫항, 여기 넓이가 얘가 첫항이죠. 사에서 이 반, 이 4분원을 빼면 될 것 같아요. 4분원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 원의 넓이에서 4분의 1 하면 되잖아. 원의 넓이가 4파이고 4분의 1 하면 파이죠. 이게 첫항. 공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아, 이거 선생님, 이거 두 번째 거 구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아까 말했지. 두 번째에 시작점만 찾으면 돼요. 여기의 시작은 2죠?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어차피 그 다음에 똑같이 일종의 닮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닮은 비가 공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원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반지름을 이용합니다. 얘가 반지름 2고요. 당연하게도 1대1 대 루트 2니까 얘가 루트 2가 되죠. 맞아요? 그럼 2였던 애가 루트 2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닮은 비가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이랑 여기가 닮음이잖아. 닮은 비가 몇이야? 2분의 루트 2겠죠. 맞아, 그럼 얘가 공비가 되겠네. 그래요? 아닙니다. 공비는 2분의 1이에요. 왜죠?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여기 영역은 뭐야? 넓이지. 넓이는 닮은 비에 대해서 어떻게 돼? 제곱이 되잖아. 중학교 때 했죠? 중학교 때 그딴 짓을 왜 하나 했죠? 네.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1-공비분의 첫 항. 답은 뭐 8-2파이겠죠. 문제에서 얘랑 얘랑 더해달래요. 그럼 답은 6이겠네요. 부피비는 잘 안 하긴 합니다. 부피는 잘 안 하긴 해요. 그림이 그지 같아서 이걸 부피를 이 2차원에다 그리는 거, 그 부피가 반복되는 걸 2차원에 그리는 게 되게 힘들어서 부피비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넓이비 정도까지만 해주면 돼요. 아까 얘는 그냥 둘레여서 닮은 비를 그대로 쓴 거고요. 얘는 넓이, 맞죠? 영역이죠. 색칠했잖아? 넓이라서 넓이비 제곱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두 문제 남았고요. 두 문제 하고 문제 풀다 갑시다. 258번.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항생제나 이런 거 먹으면 약을 너무 자주 먹지 말라 그러거든? 또는 너무 안 먹지 말라 그래요. 너무 띄엄띄엄 먹지 말라 그래요. 효과가 떨어진다고. 근데 왜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냐면 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약을 복용하면 6시간 지날 때마다 체내에 남아있는 애가 6시간 전에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6시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대.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절반에서 맞아, 16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 다음날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16분의 1씩은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돼요? 축적이 돼요. 근데 그게 축적되면 뭐가 돼요?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몸에 안 좋아요. 어떤 해를 입힐지 몰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체내에 남아있는 양이 16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제약을 건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중독 현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약이라는 게 항상 현대 우리가 약은 내가 알기로는 임상실험의 결과 내에서만 안전합니다. 그 바깥은 의사들도 모르고 약소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위험 부담까지 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런 게 보통 이제 권고 사항이에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등비 급수 파트로 이야기한다. 말했다시피 24시간에 얼마가 돼요? 16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16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야? 공비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그럼 먹잖아. 그치? 맞아요? 먹잖아. 그럼 얼만큼 먹어야지 그걸로 등비급수를 했을 때
160보다 작냐는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그냥 넘기면 얘가 16분의 15잖아. 넘깁니다. x는 160 곱하기 16분의 15. 150. 그래서 용량 얼마? 150이 답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내가 오늘 먹습니다. 오늘 먹어요. 그럼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얘는 16분의 1 x가 됐죠. 근데 나는 먹어요. 그럼 이게 오늘 남아있는 양이에요. 다음 날이 됐어요. 먹어요. 약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먹어요. 이게 다음 날 내 몸에 있는 양이에요. 그쵸? 그럼 사실상 내가 지금 얘가 변하고 있고 얘가 변하고 있고 걸 추가하는 거지만 마치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애가 추가되는 느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등비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등비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혹시 이해 못했을까봐, 이거 왜 등비급수로 하는지 이해 못했을까봐 설명해주고요. 순환소수 오랜만에 보죠? 진짜 오랜만에 보죠, 순환소수는. 기억해요? 순환소수 어떻게 쓰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62번에서 33분의 8을 순환소수로 표현한대요. 어떻게 표현해요? 뭐야, 0점 어떻게 돼? 나누기에? 그래도 되고, 얘가 99분의 24잖아? 99분의 24는 뭐예요? 0.24 땡땡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요즘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막 선행한다고 깝죽거리는 애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 막 물어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 분수로? 점 개수만큼 9 쓰고요. 점 없는 만큼 0 쓰고 전체에서 점 없는 거 빼주면 됩니다. 이게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기억을 했죠. 근데 이제 시원이가 말해줬어요. 이거 어떤 원리라고? 맞아요. 순환마디를 지우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 써주긴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써줄게요. 아까 0.274네요. 190분의 274 빼기 2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점 개수 9 쓰고 점 없는 거 0 쓴 거 분의 전체에서 점 없는 거 빼는 거예요. 알았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학교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순환소수는 2.7474747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747474가 무한히 끝이 없다는 거야. 끝이 없다라는 거야. 저 등비급수처럼. 끝이 없다고. 그러니 끝이 없다는 거는 뭔 말이냐? 내가 100을, 아니죠. 1000 곱했을 때, 원래 거에다가 1000을 곱했을 때 274.747474가 있지만 이게 끝이 없다고. 그쵸? 그럼 여기다가 10을 곱한 2.747474랑 비교했을 때도 이 뒷부분은 어때요?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뺐을 때 되게 깔끔한 272가 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10을 곱했죠? 그래서 10을 곱한 거야. 근데 이 숫자를 내가 원래 x라고 칭할 때 1000을 곱했으니 1000x, 10을 곱했으니 10x죠. 둘을 빼면 990x가 272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했다라는 게 중학교 2학년들이 요즘 이게 중학교 1학년들이 딱 요 시즌에 하는 내용이야. 아, 네 동생 하는 거 봤어? 중학교 1학년 때 딱 요즘 요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끝이 없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 있잖아. 이거 왜 끝이 없지? 끝이 없는 걸 더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지? 그 고민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 그때 대체했던 방법 우리가 x라는 걸 쓰기로 했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왜 다시 등장하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실제로 이런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0.24 땡땡을 본다면 10분의 2, 10의 제곱분의 4, 10의 세제곱분의 2,
10의 4제곱분의 4, 10의 5제곱분의 2, 10의 6제곱분의 4. 반복되죠? 끝없이. 그래서 누굴 첫 항으로 잡겠다고? 얘를 첫 항으로 잡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얼마? 공비가 100분의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이겁니다. 1 빼기 100분의 1분의 100분의 24. 99분의 24죠. 이게 등비급수로 순환소수를 표현한 방법인데, 이렇게 사실 너무 쉬워서 이미 중학교 때 우리가 너무 이걸 쉽게 푸는 방법을 연습해서 막 대단히 어려웠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렵게 이제 취급도 안 되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조금 더 직관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비가 100분의 1인 거 내가 얘를 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면 얘에서 얘로 얼만큼 바뀌었냐, 얼마를 곱했냐는 거예요. 바뀌었냐는 건. 그럼 지금 우리가 공비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서. 그래서 얼만큼 곱했냐를 확인하고 계산을 해주면 그걸 공비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첫 항, 두 번째 항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구해도 괜찮긴 한데 수고롭잖아. 한 줄이라도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만 바뀌는 걸 따져도 된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얘에 대해서 n번째 자리 숫자를 an이라고 한대요. 즉 a2n-1은 홀수 번째는 2고요. 짝수 번째는 4다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거는 문제 풀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3분의 8이 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7분의 a1, 7의 제곱분의 a2 된다고 하면 이게 7분의 2, 7의 제곱분의 4, 7의 세제곱분의 2, 7의 뭐야? 방금 내가 했던 거랑 뭐 대단히 달라? 아니야. 누가 첫 항이야? 얘가 첫 항이고요. 그쵸? 공비는 얼마예요? 얘에서 얘를 얼만큼 곱했냐는 거야. 왜? 등, 비 급수고 공, 비를 찾는 거니까 얼만큼 곱한 거예요? 그쵸? 7의 제곱분의 1을 곱한 거죠. 얘가 공비가 됩니다. 문제는 끝났죠. 1 마이너스 49분의 1분의 49분의 얼마냐? 14, 18. 그러면 48분의 18이라 6으로 나눠지나요? 6으로 나눠지면 8분의 3. 분모 분자 더해달라 했으니 답은 11. 이해가요? 엄청 어렵지 않아요. 사실 등비급수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처럼 그냥 도형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고 도형이 너무 그지 같은 게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딱 요 정도 도형들만 잘 다루는 거 연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울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서 여러분들 하는 거를 좀 봐볼까요? 31페이지 좀 풀다가 갑시다. 31페이지 A단계만 풀고 갑시다. 숙제는 여기 B단계 다 해오는 걸로 하고요.